힘에 응력 파절 뭐 이런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교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합은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다물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담을 수 있죠. 예. 근데 제가 지금 가볍게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이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안정적으로 잘 무는 하나의 자리가 반복적으로 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요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담은 상태에서 턱을 좌우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어떤 이유에서 문제가 되는지,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치아는 이제 앞니가 있고 어금니가 있죠. 앞니와 어금니는 서로의 기능이 좀 나눠져 있어요. 앞니들은 뾰족하고 길잖아요. 요거는 이제 음식을 끊어먹는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금니는 좀 널찍하게 생겼죠. 네, 이 널찍하게 생긴 걸로 원래 우리가 배울 때는 뭐 이렇게 음식을 맷돌처럼 갈아서 먹는다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이제 넓은 면적을 통해서 음식을 좀 효율성 있게 씹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좁은 건 절단을 할 수는 있지만 자르고 나면 음식이 흩어지잖아요. 어금니는 약간 이렇게 움푹움푹 파여있는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접시처럼 받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위에 음식을 놓고 씹을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나오게끔 넓게 생긴 게 어금니죠. 자, 그러면 이 앞니와 어금니의 작용이 어떻길래 잘 안 물리고 운동이 잘 안 되는 게 생기냐면요, 우리 앞니와 어금니는 서로가 서로를 모자란 기능을 보완해주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상호 보호 교합이라고 합니다. 앞니는 앞니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데 그 필요한 이상의 힘은 어금니에서 좀 도와주고, 또 어금니가 하기 힘들어하는 것들은, 유해한 것들은 앞니에서 좀 걸러주고,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집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실게요. 뭐냐면 이 나무젓가락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쇠젓가락은 다칠 수 있으니까 나무젓가락 같은 거를 한번 앞니에 씹어보세요. 아마 어느 정도 조금만 세게 씹으려고 하면 굉장히 치아의 통증이 느껴질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어금니에다가 나무젓가락을 넣고 한번 씹어보세요. 치아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릴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센 힘이 나죠.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똑같은 치아인데 왜 앞니는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리려고 힘을 주려면 아프다고 느끼고 어금니는 그 힘을 받아들일까? 치아에 생긴 모양의 차이가 있겠죠. 앞니는 뿌리가 길고요. 대신 씹는 면은 굉장히 좁아요.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뿌리가 2개, 3개 혹은 4개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퍼져 있죠. 힘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앞니 같은 경우는 너무 센 걸 씹었을 때 통증을 느끼고 세게 씹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어금니는 무언가 씹을 때 세게 씹어 라는 신호를 주게 돼요. 근데 그 신호가 서로 조화롭게 맞아야 되는데 그 신호가 엇갈릴 때 문제가 돼요. 식사하다가 젓가락을, 우리가 쇠젓가락을 음식 씹다가 잘못 콱 씹었어요. 굉장히 아프죠. 네. 그럴 때 이가 아파, 얼얼해 하고 느끼죠. 그러니까 그런 통증은 앞니로 너무 센 음식물이나 이런 걸 씹지 않도록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우리 어금니는 굉장히 세게 씹는 힘을 잘 견디지만 어금니에 취약한 힘이 있어요. 어금니는 어떤 힘을 받을 때 약하냐면 옆으로 이렇게 짓이기는 힘을 받을 때 약해요. 네. 그렇게 씹게 되면 치아가 부서질 수도 있고, 우리 치아는 어디가 좀 높다라고 느껴지면 그것이 이제 이갈이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결국 앞니는 힘을 적게 주도록 유도를 하고요. 어금니는 세게 씹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 상호 간에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보통 앞니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턱을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능이 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경우냐면 위아래 앞니가 끝끼리 물리는 경우라든지, 혹은 아래턱이 좀 더 나와서 아예 위아래니가 정상적인 경우에 이렇게 물려야 된다면 아예 아래턱이 반대로
더 밖으로 나온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들에 있을 때는 앞니가 아무런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앞니가 아무런 기능을 못하니까 모든 기능을 다 어금니들이 하게 되겠죠. 그럼 어금니는 항상 뭔가 씹을 때 세게 씹으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쓱쓱쓱 갈 때도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너무 세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치아들이 굉장히 센 힘으로 갈리면서 이들이 일단 마모가 될 수 있어요. 예, 닿는 부분들이 맷돌처럼 갈리는 거예요. 너무. 그러다 보면 이가 마모가 되겠죠. 두 번째는 마모만 되는 게 아니고 이가 깨지는 현상도 생겨요. 깨지는데 씹는 부분 말고 치아 옆구리가 깨지는 증상도 생겨요. 아마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젊은 사람에게서는 흔치는 않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옆구리가 이렇게 파여있는, 날카롭게 파여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굴곡파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게 씹는 습관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씹는 힘이 세기 때문에 주변의 뼈의 변화도 좀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간혹 뭐 이렇게 어디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입안에 동그랗게 있는 게 뭐지? 치아는 아닌데 이게 뭐지? 예전보다 좀 커지는 것 같아. 이게 보통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 뼈가 평평하게 있어야 되는데 센 교합력을 많이 받다 보면 주변의 뼈들이 우리 몸의 주인님은 세게 씹는구나 해서 좀 더 자기들을 발달시키려고 해서 주변 뼈들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이 근육이 나오듯이 세게 씹는 사람이 그 밑에 뼈까지 좀 커지는 거예요. 세게 씹는 사람이 물론 이 턱의 근육도 발달될 수 있지만 근육 말고 내부에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여러 부분에 뼈들이 증식되는 형태도 이 어금니로 너무 세게 씹는 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어요.